오늘 테슬라가 아주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460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내일 진행되는 인도량 발표를 코앞에 두고 마지막에서야 부랴부랴 높아진 인도량 예상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오늘 확인된 주요 테슬라 소식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국 전체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 정부 셧다운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상 찻잔속 태풍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QQQ 같은 경우 0.5%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테슬라는 3.3%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며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테슬라 주식이 가지고 있는 높은 내재 변동성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큰 차이가 났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번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코앞이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반영되어 있지 않던 높게 예상되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추가로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 같은 경우 지난 6분기 동안 중부 시간 기준 오전 8시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2일 저녁 10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진행되게 되는 이번 인도량 발표는 제 채널에서 생방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도량 발표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메인 페이지에서 이 생방 영상에 알람 설정을 하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 생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3분기 테슬라의 인도량이 월가의 컨센인 44만 대 수준보다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건 사실상 거의 확정적인 수준이고 이전 방송에서 정리했던 위스퍼 넘버 수준이 46만 5천 대였는데 오늘 포드가 발표한 3분기 인도량을 통해서 테슬라가 벌써 선반영되어 있던 46만 5천 대 수준의 위스퍼 넘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도량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3분기 포드의 인도량을 보게 되면 전기차 부분에서 2024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30%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전기차 보조금 삭제가 3분기 인도량 증가로 직접적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입니다. 또한 월별 인도량을 본다 하더라도 작년 9월과 비교하면 사실상 거진 2배 수준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에도 이와 똑같은 일 혹은 더 강력한 보조금 삭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유럽 국가에서도 테슬라의 인도량이 강세를 보여주는 게 분기 마지막 달인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 9월달 판매된 차량의 3대 중 1대가 테슬라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기차가 아니라 전체 모든 차량 중에 3대 중 1대가 테슬라 차량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용이 어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판매하는 주요 시장은 크기별로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기타 국가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인도량 정보를 발표 전에 알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분기 대비 3만 5천 대가 더 판매된 게 확인이 되었고 29일과 30일까지 더하게 된다면 4만 대를 추가로 중국에서 2분기 대비 판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주간 리포팅 국가만 봤는데 이 역시 마지막 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주가 확인이 되었고 이 역시 전분기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에는 다양한 국가가 존재하며 매주 인도량을 발표하지 않는 국가가 많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가 비슷하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최소한 전분기보다 5,000대 이상의 인도량 증가가 유럽에서도 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기타 국가들이 존재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단일 국가에서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 6,000대, 현실적으로는 8,000대 이상의 인도량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인도량 48만 이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4만 9천 대만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증가하면 되는데 중국에서도 벌써 3만 5천 대 증가가 확인이 되었고 미국의 포드마저 작년 동분기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점프, 특히나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2배에 달하는 점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4만 9천 대 인도량 증가가 충분히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걸 오늘 시장이 확인하였고 그 결과 시원하게 46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오늘 테슬라 주가 선반영과 함께 위스퍼 넘버는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46만 5천 대 정도까지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 주가 상승으로 내일 확인되는 수치가 48만 대 정도부터 중립적인 수치고, 이 48만 대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나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테슬라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3분기 인도량이지만 사실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임스 씨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임스 씨는 이번 3분기 테슬라 인도량을 469420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6942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단기 주가에는 인도량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길게 보면은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차량 판매는 점점 더 덜 중요해지고 있으며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은 자율주행이며, 자율주행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FSD 버전 14가 바로 이번 주에 배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버전 14는 단순하게 한 분기 혹은 며칠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5년, 10년 동안 테슬라의 주가, 테슬라의 시총을 다시금 10배로 뛰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테슬라의 공식 계정 중 하나인 테슬라 차징에서는 재미난 통계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3분기 테슬라는 총 4,000개의 슈퍼차저 충전기를 새롭게 설치하였고, 이는 작년과 비교해보면 18% 성장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1.8테라와트시만큼의 충전을 진행하였으며 이 충전량 역시 작년과 비교해보면 2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슈차의 숫자는 18% 충전하였지만 충전량은 29% 증가하였다는 것은 슈퍼차저 활용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8.4억 리터에 달하는 개솔린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이는 3분기 5,400만 회의 슈퍼차저 충전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아주 재미난 통계를 밝히기도 합니다. 테슬라 다이노에서 판매하고 있는 버거의 개수가 5만 개를 성취하였으며, 이를 통해 맛있음을 100% 증가시키는 쾌거를 성취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3분기에 판매한 5만 개의 햄버거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맥도날드 한 곳이 미국에서 한 분기 동안 판매하는 햄버거 개수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테슬라의 다이너는 3분기 전체 동안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절반도 되지 않은 7월 21일부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햄버거의 가격이 2배나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맥도날드와 똑같은 개수의 햄버거를 팔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분명 테슬라가 자동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위장막을 설치한 신규 모델 Y가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델 Y 같은 경우 저가형 모델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모델 Y의 변형이 목격되는 빈도는 분명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테슬라 공식 사이트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는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 일반 유저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소스 코드를 확인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모델 Y 스탠다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가격이 4만 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글래스 루프가 없는 것과 다양한 다운그레이드가 진행되었다라는 점에서 이게 바로 저가형 모델 Y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4만 불이라는 게 저가형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분명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또 원래 저가형 하면 이야기가 나오던 3만 달러 수준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에서 확인된 이 가격이 실제 가격이 아니라 임시로 기입해둔 수치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까지 적용되던 전기차 보조금을 활용한다면 테슬라 일반 차량도 이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구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가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다운그레이드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4만 불에 출시가 된다면 얼마나 시장성이 있을지 분명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게 아니라 소스 코드 안에서만 존재했다는 점에서 이 가격이 실제 가격인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도 업데이트된 모델 3 정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로고의 색상 변화와 함께 앞범퍼에 카메라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트럭, 주니퍼 등 앞범퍼 카메라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트렌드였으며 모델 3에도 앞범퍼 카메라가 추가됨으로써
사실상 모든 미래 버전의 앞범퍼 카메라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댓글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20만 불을 테슬라에만 투자한 투자자가 남긴 글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모든 주식은 테슬라 주식입니다. 테슬라가 실패하면 나도 실패하고 테슬라가 성공하면 나도 성공합니다. 이게 제 삶의 방식입니다. 라는 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현명한 선택이다 라는 답글을 남깁니다. 이와 함께 일론 머스크는 지혜를 담은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디어 그 자체는 실행과 비교했을 때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달로 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이야기는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만 이를 통해서 주가가 분명 요동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걸 알고도 견디는 게 장기 투자이고 그 변동성을 견뎌야 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고통스러운 게 장기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장기 투자는 항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일론이 말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조언처럼 지금의 요동치는 시장을 견뎌내는 장기 투자는 다가오는 5년 역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